소원의 방, 생활 수칙.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소원의 방은 절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아닙니다.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오직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런 방입니다. 이 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고로 선택받아 이 수칙을 보시게 된 당신은 당신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아래 수칙들은 이 영광스런 방에 입장하신 후 일주일을 살게 되었을 때 꼭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걱정하진 마십시오. 그저 이대로만 지키면 절대 당신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부디 무사히 일주일을 살고 나와 원하는 것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침대에서 취침하시는 경우 이불 밖으로 삐져나오는 부분이 없이 목 아래의 전신을 이불로 빠짐없이 덮은 채로 주무시기 바랍니다. 수면 중 뒤척일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그 상태로 주무시기만 한다면 다시 잠에서 깼을 때도 그 상태로 깨어나실 것입니다. 다만 아직 잠에 들지 않았는데 이불 밖으로 손이나 발이 삐져나온 채로 있다면 머지않아 그 부위에 한기가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기가 돌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마음을 잘 가다듬으시고 침착하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말끔하게 뜯겨나간 해당 부위를 확인하십시오. 욕실에서 샤워를 하실 때는 반드시 가림막을 쳐놓고 샤워부스 안에서 밖이 보이지 않도록 하신 뒤 샤워하시기 바랍니다. 샤워 도중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가림막의 먼 쪽에서부터 다가오는 듯이 점점 커지는 그림자를 보시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가림막만 제대로 쳐두었다면 절대 당신이 해를 입는 일은 없습니다. 간혹 가림막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가림막이 당신이 있는 샤워부스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 틈 사이로 보이는 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눈을 보셨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침착하게 가림막을 걷으시고 샤워부스 밖의 풍경을 감상하신 후 샤워부스에서 나와 그들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방에서는 요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음식이 있다면 주방에 비치된 인터폰의 음식명을 말씀하시거나 원하는 음식을 묘사해 주세요. 말씀하신 그 요리는 인터폰을 내려놓는 순간 식탁 위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음식에는 어떠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맛있게 즐겨주세요. 대신 절대 요리를 직접 하려고 하진 마세요. 물론 주방에는 가스레인지며 기본적인 주방집기가 있지만 당신을 위한 것들이 아닙니다. 만약 요리를 시작하셨다면 애석하지만 일단 요리를 끝까지 마쳐주세요. 그리고 요리가 완성됐을 때는 식탁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침착하게 그들에게 당신이 만든 요리를 대접하세요. 만약 그들이 당신의 요리에 만족했다면 당신에게 요리를 권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당신이 만든 요리를 즐기시고 그들과 함께 가시면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리를 시작했다면 무조건 완성을 시키세요. 요리를 중간에 멈춘다면 그들은 음식을 기다리다 지쳐 화를 낼 것입니다. 이 방의 거실엔 당신이 거실에 들어서기 전 가장 원하는 것이 마련됩니다. 가령 당신이 게임을 하고 싶다면 거실에 최신식 게임기와 온갖 게임팩이 마련됩니다. 또한 당신이 감미로운 와인을 음미하며 음악을 감상하길 원하신다면 현존하는 가장 고급스러운 와인과 당대 최고의 연주자들이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다만 원하는 것을 떠올리실 때는 분명하게 떠올려 주세요. 불분명하고 흐릿한 상상 또한 거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서 안내자에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 방에서는 일주일을 지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방을 무단으로 나가게 되거나 더 이상 지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이 제안에 실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제안에 실패하신 경우 앞선 수칙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와는 달리 당신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이 방을 무사히 나가게 되었을 때 빌려고 했던 소원이 아주 악의적인 형태로 뒤틀릴 것입니다. 부디 이 방에 들어오시기 전 본인이 일주일을 지낼 수 있는지 심사숙고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칙은 이렇게 끝이 났다.
하나같이 터무니없는 내용들 뿐이었지만 나는 내 앞에 미소 지으며 서 있는 남자가 행한 초능력을 이미 보았기에 아예 헛소리로 치부할 순 없게 되었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종이를 접힌 선대로 그대로 접어 남자에게 건넸다.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면서 그대로 손바닥을 들어 종이를 살짝 밀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종이를 몇 번을 더 접어 다지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다. 그래서 결정은 하셨을까요? 나는 남자의 질문에 말로써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보이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그런 나를 보고 눈웃음을 지으며 간단히 목례를 하더니 왼쪽 손가락을 튕기고는 마치 불이 꺼지듯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조한 이후 내내 신비한 일들 투성이었기에 나는 그의 퇴장 방식만큼은 놀라지 않았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선 채로 멍하니 있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마음이 진정되고 생각이 차츰 정리될수록 마음 한켠에서 벅차오르는 무언가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 벅차오르는 감정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작가였기 때문에 이 감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빨리 다시 펜을 잡고 싶어졌다. 지금이라도 집으로 다시 되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던 찰나 문득 다시 현실이 치고 들어왔다. 일단 모든 것은 순서가 있는 거라며 내 이성이 다시 내 발걸음을 병원으로 향하게 했다. 수시간을 허비한 끝에 드디어 내 몸의 상태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방 안에는 정적과 알 수 없는 싸늘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의사 앞에 앉았을 때 본 그의 얼굴은 잘 깎아낸 조각상처럼 굳어져 있었다. 애초에 초연한 마음으로 받은 검사였다. 의사가 어떤 말을 한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의사가 나를 보며 입을 때리던 그때 벼랑간 어떤 말들이 내 내리를 스치다 못해 강하게 부딪혔다. 어떠한 소원이든 딱 한 가지를 무조건 들어드립니다. 선생님, 건강이 안 좋으시죠? 선생님이 가진 모든 병을 치유해드릴 수도요. 인정하겠다. 애써 태어난 척 했었던 거 맞다. 나 스스로도 이미 내 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수도 없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만약 이대로 한계를 극복해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걸 발판 삼아 지금 내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영감을 폭발시킬 수만 있게 된다면,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해낼 수 있는 모든 걸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일주일이다. 단 일주일만 버티면 얻을 수 있었다. 구태여 건강만이 아니었다. 내가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부도 명예도 그리고 사랑마저도 다 얻어낼 수 있을 것이었다. 의사와 대면하고 있던 그 짧은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말 못할 내적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환자분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나도 알고 있었다. 이미 많이 늦어버렸다는 것 정도는. 하지만 이 병원을 나서서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이런 연민과 원망 어린 표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나는 일단 초연한 표정을 하며 말없이 의사를 바라보았다. 의사는 그런 나를 보며 더욱 더 진한 연민을 풍겼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일단 당장 입원하셔야 하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혹시 얼마나 남았죠? 나는 의사에게 느릿하면서도 애써 담담한 말투로 물었다. 솔직히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상관없.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 상태라면 병원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입원하시고 그러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 된다. 아니, 일주일도 안 남았다고요?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입원 수속을 하셔서. 그래선 안 된다. 아니. 그래서 정확히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나의 질문에 다시 그 빌어먹을 표정을 지으며 머뭇거리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의사놈의 멱살을 부여잡고 며칠이나 남았냐며 닥달하고 싶었지만 애써 억누르며 대답을 기다렸다. 의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길어야 5일 정도. 씨발. 환자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감정이 무서운 속도로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차오르면서 내 평생의 해묵은 감정들을 하나둘씩 흡수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머리끝 어딘가에 도달했을 때 무언가가 가차없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눈에 실핏줄이 터지며 내가 거칠게 들고 일어났을 때 내가 있는 곳은 병원이 아니었다. 멍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앤틱 가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높은 천장에 그 가격을 가늠하기도 벅찬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으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듯한 향이 코를 감싸 안는 곳이었다. 이곳은 소원의 방. 일주일 시작.